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2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27일 차예요. 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58페이지예요. 71단락. 사람이 잠을 자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마음은 깨어있는 시간에는 끊임없이 근심이나 다툼, 논쟁 등에 휘말립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감각기관에서 흘러들어오는 자료나 정보를 정기적으로 차단하고 외부 세계로부터 물러나 잠재의식의 내면인 지혜와 조용히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뭐 10시간을 주무시든 7시간, 6시간, 4시간이든 잠자는 시간과 그다음에 깨어 있는 시간하고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깨어 있는 시간에 보면 뭘 해요, 우리가? 계속 돌아와요. 공장이 돌아가듯이 기계가 쉴새 없이 막 돌아가듯이 계속 생각이라는 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생각이 돌아가요. 생각이 안 돌아갈 때가 없어요. 저건 뭐지? 이렇지 저렇지 뭐 하지? 아 어제 그랬는데 뭐 했는데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생각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많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근심, 다툼, 논쟁, 그러니까 생각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 한다고 편안한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편안해지질 않고 그러니까 명상할 때가 순간 집중하면서 명상이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 근데 그 생각이 없는 거요.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딱 눈 감고 딱 명상해보세요. 이거 스톱워치 딱 해놓고 해보세요. 딱 있죠. 이렇게 여기 미간에다가 눈 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저게 뭐지? 저 지워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생각이 돌아가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거에 우리가 이제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집중할 때 미간에다가 집중을 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처음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있잖아요. 생각에 푹 빠져 있는 거야. 그럼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와요. 다시 미간으로. 또 옆으로 갔다 왔다 막 하는데 이 진짜 그 집중되는 짧은 생각이 없는 그 찰나의 그 순간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순수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생각이 없는 그 찰나. 근데 그 찰나를 우리가 길게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막 그 생각이라는 게 에고, 가짜나, 진짜 나인 참 나가 아니라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막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찰나를 이제 만드는데 그 찰나에 생각 없는 그 상태, 진짜 순수한 상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논쟁, 다툼, 근심, 걱정,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막 돌아가면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뭐 안 했어. 일 안 했는데 생각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까지 받아. 내 생각이랑 이 생각이 맞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막 저항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에너지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일을 막 몸으로 하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몸으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에너지가 엄청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자꾸 아프고 나중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커지면 또 더 암이 걸리고 뭐 암이라는 큰 종양으로 가고 또 어디가 아프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웃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저번 달이었나요? 12월인지 11월 달이었는 것 같아요. 11월 어떤 분이 갑자기 아파트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방에 가보니까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막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분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왜 갑자기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막 했는데 지금 또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안 될 것 같고 막 두려움에 막 빠져 있잖아요. 그럼 막 몸이 막 아프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금방 알아차리고 빨리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3번이나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리시니까 빨리 벗어나시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멀쩡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계속 아픈 거로 해가지고 계속 나는 몸이 아파, 아프면서 이제 아픈 쪽으로 막 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정보나 정기적으로 뭔가 차라리 좀 뭔가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제 쉬는 거. 그럴 때가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상태가 안 되고 뭔가 막 빠져들어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그냥 막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잠잘 때 조금 쉬는데 잠잘 때도 난이드라는 거죠. 잠자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면의 상태가 있고 꿈꾸는 상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꿈꾸는 상태. 꿈꾸는 상태는 무의식에서 계속 돌아가요. 계속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꿈꾸는 거는. 완전 숙면은 진짜 최고 그냥 숙면인 상태가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숙면인 상태가 진짜 숙면이냐 내가 이제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 하느냐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자고 나면 괜찮은 거야. 옛날에 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그래요. 막 머리 아프거나 막 지금은 뒷골이 안 땡기는데 그래도 이제 이 옆에가 이제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제 뭉치죠. 긴장을 하고 살면서 뭉치는 거야 내 스스로가. 옛날에는 이 목 뒤까지 해가지고 막 머리가 엄청 아팠어요. 근데 30대 초반에 되게 아팠었는데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막 식품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되게 공부하면서 이제 편안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하면서 목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막노동하지 않아도 여기가 막 엄청나게 뭉치는 거죠. 이렇게 흐르는 게 어때요? 막 긴장하면서 꽉 쥐고 있으면서 근육, 혈액 막 다 뭉쳐버리는 거죠. 그게 릴렉스하게 좀 풀을 필요가 좀 있는데 좀 그래서 제가 막 뒷골이 땡기고 막 이러면 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해결을 할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는 자요. 자는 게 이제 자고 일어나면 좀 개운해지면 다시 생각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자는 게 회피하는 거죠. 그 뭔가 골치 아픈 게 있으면 자버리는 거예요. 이제 회피죠. 회피의 일종이죠. 네. 자고 그러면 또 괜찮아서 또 이제 또 생각해 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져 있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잠깐 내면의 지혜와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외부 세계에서 그러니까 외부 세계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 내면의 지혜로운 어떤 내면의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으면 저절로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숙면의 상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극이나 정보, 일상생활의 소란이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수면입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 즉 수면 중에 당신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잠자고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에 대해서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숙면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순수한 상태, 완전 진짜 참나인 순수한 상태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옛날 전쟁터의 장군들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에도 잠깐 동안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기업 경영자들도 하루 중 몇십 분은 차나 종교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외부 세계로부터 벗어납니다. 좋은 생각, 현명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주의 마음에 잠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그런데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잠시 자서 숙면은 취하는데 왜 보통 보면 깨닫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다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생님은 항상 이제 관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관상. 내가 뭔가 저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면 골치 아프고 회피해요. 회피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회피해서 안 본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상, 삶을 살면서 이 삶 안에서 내가 나에게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제일 이제 내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의 실체는 어릴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릴 때 이제 쇼크나 사건들로부터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식된 거로부터 해서 그 신념이 생겨서 예의, 도덕, 관습적인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내가 믿음이 생겨버리죠. 믿음이 생기면서 그게 다 느낌이나 감정이나 나의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해서 생각이 올라오는 거고 이 기준에 벗어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걸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거에 이제 끊임없이 시간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내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비난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복수심과 뭔가 그러니까 화가 나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 라는 것 자체는 내 기준에 어긋나면 두려움과 욕망과 저항감이 있고 그다음에 화가 나죠. 화가 나면 왜 저래 하면서 이제 살짝 그런 복수심 같은 게 들어가면서 비난하면서 비난도 내가 죄책감 때문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쟤 왜 저래 하면서 복수심이 들어가면서 죄책감도 들어가고 동시에 이게 기전이 200 이하에서는 자동방 막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그걸 그 기준을 없애는 거, 신념을 없애는 거, 그거가 이제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제 인맥과 상관없이 인맥에 또 다른 그 사람들의 또 다른 A라는 인맥에 또 A가 B가 생겼어요. B라는 인맥 속에 또 C가 생기고 점점 확장이 되는데 내 마음에 딱 들거나 이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사귀어요. 안 보면 돼요. 회사도 내가 너무 저 사람 상사가 너무 꼬라지 보기 싫어. 안 하면 되거든요. 그만두고 딴 데 가면 되고 막 이래요. 안 하면서 이제 피하면서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하다 보면 피할 수가 없어요. 평생 일을 하게 되고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스탑하고 그냥 들어가 있던지 지금 현재 있는 돈만 받던지 이래야 되거든요. 또 이제 나와서 더 이제 뭔가 내가 활동을 하면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돈만 벌어야지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더 뭐예요? 내가 교류하면서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올라왔지라는 걸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면서 부딪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감정들을 찾아서 관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는 걸 해야 되는데 계속 이래 보면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내 기준에서 딱 맞는 사람 있던가요? 내 기준에 딱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요? 너무 완벽하게 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잘 보세요. 뭐 남편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들은요. 내가 키웠지만 또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두려움으로 시작을 해서 욕망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항감이 있어서 이게 의식이 진짜 뛰어 올라가지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엄마한테 예의 범절을 이 정도까지는 받았는데 예의 범절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내 기준에서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도 막 있고 나이도 어린데 막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 막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도 존댓말을 썼는데 잘하면서 이제 이게 약간 희석은 됐어요. 희석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너무 뭐 나이 든 사람한테 막 반말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용서가 안 되고 옛날에는 이상하다 그랬는데 저 이상하다 하면서 내 기준에서 어긋나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엄청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죠. 내 생활에서. 왜 저래 나이도 적은 게 많은 사람들 반말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 왜 저렇게 하지? 뭐 막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엄마한테 한번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었나 봐요. 제가 마루에 앉아 있을 때 여자애가 다리 벌렸다고 혼났어요 말로. 되게 그랬는데 그래서 여자도 잘못 앉아가 다리 찡거리고 있어. 막 이것도 시구치 왜 저래? 이렇게 되고 막 어떤 그 제가 살아온 어떤 그 관습적인 거 어떤 예의 범절이라는 도덕이라는 걸 배운 상태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힘들어요? 결국 제가 힘든 거예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하는 일에 보면 스폰서라는 게 있어요. 스폰서는 이래야 되지 않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랑 연결이 돼서 오신 분들이 많죠. 많은데 그분들이 저한테 바라는 거 없이 그냥 같은 어떤 그 위치에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막 바라는 마음을 막 있으면 그걸 알거든요.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럼 바로 저항감이 생겨요. 바라는 게 엄청 많아요. 스폰서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게 전 제 기준에서 그냥 해야 될 도리를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뭔가 더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엄청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입맛에 제가 해줄 수는 없어요.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스폰서는 이래야 돼라는 어떤 그 기준 그걸 제가 저도 위에 이제 연결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엄청 힘든 거예요.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스폰서는 나를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정보만 준 거고 서로 똑같은 관계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공부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안 그러면 막 부르르 화가 나요. 화나거든요. 왜 이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왜 더 해달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왜 해줘야 되지? 막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내려오는 이제 그 신념, 믿음, 스폰서라는 건 뭔가 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고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제가 이제 바꿔버리고 이 생각 이거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죠. 도덕적인가?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이제 그 평화로워지고 깨달아지는 어떤 상태로 가는 데는 도덕적인 거, 관습적인 거, 예의 범절이 가장 굉장히 그거 내려놓는데도 이제 내려놔야 된다.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편안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는 거, 모든 것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내 기준이 없어야 편안해지는 거야. 내 기준이 없어야. 근데 내 기준이 어릴 때부터 자꾸 생기죠. 네.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래서 이랬구나 이거 이제 이 생각 내려놓는 내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의식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내가 편안해진다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렇다고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참선을 시작한다든지 불상 앞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선을 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불상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세상을 안 보고 그냥 불상 앞에 탁 앉아 있는 순간은 좋겠죠. 그 순간 찰나예요. 명상하는 그 찰나듯이 찰나고 이 생각이 없는 그 상태가 길면 길수록 한번 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이게 긴가 짧은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그냥 다니면서도 생각이 없이 조건 없는 상태가 엄청난 높은 상태죠. 조건이 아직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조건이 금방 붙진 않는데 저 뒤에 가 있어요. 뭔가 해요. 근데 저 뒤에 뭔가 탁 일이 생기면 좀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면 조건이 저 뒤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앞에 붙어 있느냐 뒤에 붙어 있느냐 때문에 뒤에 붙어 있으면서 여기 이제 들어오는 복이 있는데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건데 없어질 때까지 그냥 공부 계속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냥 참선을 한다고 지금 내가 생활하는 거에서 회피하고 억압하고
다른 환경에 있는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다 찾기 싫어가지고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두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돈 번다고 이 직장이 바뀌어가지고 돈을 버는 어떤 그 과정들이 다르다고 해서 그 내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 감정 느낌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두려움에 대한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관상을 하면서 우리는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인간의 수면은 자신을 외부 세계의 소란으로부터 인간의 수면, 숙면은 있죠. 수면도 두 가지로 크게는 나뉜다 그러잖아요. 숙면이라고. 인간의 숙면은 자신을 그러니까 외부 세계, 내 생각. 외부라고 해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에고의 나의 생각에서 소란으로부터 떼어놓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므로 침전 30분과 잠을 깬 이후의 10분간을 특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막 빨려 들어갈 때 있잖아요. 막 빨려 들어갈 때 생각이 없잖아요. 그 찰나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시크릿을 하면 제일 효과가 좋다. 깨서도 자꾸 잊어버리죠. 빨리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면서부터 뭐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뭐지 하고 있잖아요. 움직여 버리는데 그 찰나의 그 시간들이 생각이 가장 숙면을 취하고 난 뒤에 그 앞뒤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소중한 그런 시간이다. 생각이 없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우리 이제 알려주신 거잖아요, 선생님이요. 느긋하게 하고 만능의 잠재 의식과 교류하는 마음가짐 속에 만능의 잠재의식은 어떻게 만능이라는 거 만능의 잠재의식과 교류하는 마음가짐 속에 몸을 편안히 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평화롭게 잠이 드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결혼한 사람 배우자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혼자 살아도 뭐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더 많아서 그냥 같이 살아도 뭐 어떻게 같이 한다고 그게 되는 같이 하면 좋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뭐 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영혼 제 영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같이 있어도 뭐 같이 공부하자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건 그 영혼의 어떤 그 세계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더 에고에 있을 때는 각자 이렇게 좀 다르고 높아져 갈 때 하나로 이렇게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가는 거예요. 나만 일단 열심히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평화롭게 잠이 드는 것이다 그랬는데 어, 배우자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더 좋겠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삶의 질이 더 좋아지지만 나쁜 배우자를 만나면 기도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좋고 나쁜 게 있나요? 좋은 배우자는 뭐고 나쁜 배우자는 뭐죠? 아이고 그걸 알면 잘 골라서 하죠. 근데 이걸 알아지나요? 아니죠. 업대로 숙제를 해결해야 될 아주 가장 딱 맞는 대상을 내가 고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른다고. 내가 딱 맞는 사람을 나한테 이제 내가 골라요. 암만 이 사람이 좋아 좋아 얘기를 해줘도요. 안 돼요. 누가 이 사람 막 좋아 주변에서 막 그래요. 그 사람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내 신념하고 안 맞아. 그것도 신념이 있어요. 어릴 때. 아빠 닮은 사람 찾고 뭔가 내 주변에 있잖아요. 뭐 거기 그런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온. 거기에 맞는 사람을 내가 골라요. 주변에서 저 사람 아니야. 그래도 내가 꽂히면 내가 좋아. 그럼 하는 거야. 내 신념에 딱 맞으면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해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신념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의식이 남다르신 분이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 결혼한 쌍이 있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 그 중매도 잘 중간에 중매도 잘 쓰시더라고요.
너무 잘 맞죠. 지금은 안 맞을 것 같지만 안 맞을 것 같지만 정말 잘 맞아요. 자기 문제들만 해결하면. 진짜 야 멋지지. 얼마나 그냥 한 팀은 둘이 얼마나 인터넷을 잘해요. 야 대박이야 대박. 이게 차분하고 통통 튀고. 야 이게 완전히 딱 맞아요. 딱 맞아. 본인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도 아닌 것 같은데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복 받아요. 잘 보세요. 잘 넘겨가면서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배우자를 만나면 기도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쁜 배우자라는 기준이 어떤 건지는 잘 저도 뭐 나쁜 배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깨닫기 위한 가장 좋은 사람이구나. 내 깨닫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진짜 뭐 이씨 그냥 막 이거 죽여야 돼 살려야 돼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어. 진짜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되게 피곤해가지고 제가 저희 딸도 엄마 8시에 아린이 목욕시키니까 저보고 6시에 빨리 잘해요. 잠깐 일어났다 목욕을 도와달라는 거야.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9시 반인 거야. 초저녁에 깼더니 뭘 싹 다 해놓은 거예요. 애 다 재워놓고 뭐 설거지 해놓고 밥 먹고 다 해놨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같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또 자락하길래 들어가서 또 잤거든요. 어제 진짜 실컷 드립다 잤는데 정말 실컷 잤어요. 근데 야 참 되게 이제 그냥 편안하게 해주려고 엄청 또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이제 막 삶에 내가 깨닫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있어서 좋고 나쁨도 없어요. 내가 좋다라는 기준도 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 남편이 내가 싫어하는 행위를 했던 건 본인의 상처 때문에 그랬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잖아요. 공부하면서. 그러면 이해가 돼요. 내가 편안해져. 쟤도 이상해. 그렇다고 완벽하게 아직 다 이해가 된 거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이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빠 닮은 사람, 동생 닮은 사람. 이해하기 싫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뭔가 오빠 닮고 동생 닮고 뭔가 이랬다라는 거를 내가 그걸 내 기준을 더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 덜 내려놔가지고 여기에 이제 반한 사람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살짝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고 좋고 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 내 기준만 없애면 나는 편안해지는 거. 내가 편안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 내 도덕과 예의를 붙들고 내가 힘들어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도덕을 내려놓고 내가 편안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각자 생활 방식을 바꾼다거나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방식과 뭐 방법을 찾는 것보다 이거는 외부에서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나쁜 배우자가 있을 때 내가 이제 깨닫는 게 힘드니까 방법을 뭔가 찾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내 기준이 없어져서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신념, 도덕, 예절, 기준들이 있어요. 내 신념들. 프로그래밍이 돼요. 뉴스에서도 끊임없이 막 두려움을 조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방송되는 걸 또 듣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막 이렇게. 그게 참 뉴스 방송이라는 게 참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그냥 세뇌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뉴스는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계속 프로그래밍이 계속 되어지는 거 그런 걸 다 하나하나 내려지면서 내가 편안해지는 거 행복해지는 거 조건 없이 사는 거 그래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년도 행복할 준비를 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고요. 분석을 해주시고